안녕하세요. 전통과 트렌드의 만남, 오메기떡의 변신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손현미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오메기떡. 제주에 많이들 가보셨죠? 제주에 가시면 오실 때 선물 하나쯤은 들고 오시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팔리는 선물이 어떤 걸까?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그중에 1위한 게 오메기떡이더라고요. 근데 그 오메기떡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도 참 전통 중에도 전통적인 제주 특산물, 제주의 떡이라고들 알고 계세요. 너무나 전통적인 거여서 트렌디하게 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떡인데요. 이 떡이 트렌디하게 변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다가가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서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전통과 트렌드의 만남 오메기떡의 변신. 맨도롱 오메기떡입니다. 맨도롱은 제주도 방언으로 따뜻해지다, 미지근해지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죠? 맨도롱 또또시라는 드라마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단어인데요. 단어하고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드시는 분들마다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맨도롱 오메기떡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트렌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 수 있었던 거는 원래가 스토리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였고 작가로서 살면서 또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좀 집중을 해오던 사람이다 보니까 떡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판매, 유통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아주 생소한 분야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좀 고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해서 아시는 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좋은 판로를 이미 저희에게 좀 소개를 해주셨고 그 판로에서 떡이 좀 안정적으로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유혹에 혹해서 일단은 좀 한번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떡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죠. 판매를 할 줄도 모르죠. 유통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좀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제 10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요. 지난 1년의 세월이 저를 10년은 늙게 만든 것 같네요. 근데 그 1년이란 세월 동안 이왕 시작을 한 거고 또 이제 이 나이에 시작을 해서 어렵고 힘들다고 접을 수는 없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정말 깊게 고민을 했고 오메기떡이라는 단일 상품 하나를 가지고 성공이라는 단어에 물론 그 기준과 가치는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성공을 해보자. 살아남아 보자.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 집념이 강해도 오메기떡이라는 제품은 역시나 제품력이 너무 약했고 또 경쟁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다 스토리를 입혀야겠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토리의 힘을 믿거든요. 제가 지난 세월에 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른 브랜드나 제품들을 띄워보는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같은 맛, 또 같은 사람들이 만들지라도 거기에 스토리가 입혀진다면 또 다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떡에도 스토리를 입힌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성공을 이루는 식당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골목식당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까요? 골목식당이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에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본다면 그거는 백종원 씨가 맛을 더해줬기 때문에 맛없던 맛을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공을 한 그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힘들지만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그 점주들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본은 맛이겠죠. 맛이 없는데 백날 스토리를 입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옷을 만드는 분이면 당연히 옷을 잘 만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만드는 음식은 맛있는데, 내가 만드는 제품은 굉장히 좋은데 왜 안 팔리지? 왜 사람들이 못 알아주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나 또 저에게 이렇게 또 홍보를 좀 맡겨오시는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제 거 최고예요. 하는데 근데 안 팔려요. 사람들이 못 알아줘요. 이걸 굉장히 아쉬워하시거든요. 자기의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 스토리를 잘 입혀주시면 어떤 것도 트렌디하게 변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면서 좋은 제품으로 또다시 포장이 돼서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에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품에 대한 철학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꾼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내 제품을 어필하는데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어떤 전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붙어야지만 또 홍보하시는 분들이 붙어야지만 이 부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노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잖아요. 나만의 개인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노출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이야기 소설로 쓰면 10권은 나올 거라고. 근데 또 막상 쓰라고 하면 한 줄도 못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쓰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이미지로 각인이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흔적을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또 내가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먹어야 되고 이거를 입어야 되고 내가 만든 것들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분명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저는 거기에서 스토리의 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 출발은 고객들이 감동하는 서비스에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속탐내실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쿨하게 속아주고 똑똑하게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지금부터 오늘 하루하루에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을 한번 SNS에다 올려보기 시작을 하세요. 제가 그 고객들이 감동하는 서비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떡을 파는 과정에서 그 고객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팥이라는 것은 원래가 좀 위험성이 있어요. 돌도 많이 나오고 삶아지는 과정에서도 좀 여러 가지 뭐 덜 삶아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팥떡을 드신 분이 돌을 씹었대요. 그래서 사진이 왔는데 진짜 큰 돌을 씹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돌 때문에 앞니빨이 흔들리고 뭐 색깔도 변했다. 점점점 막 변하고 있다. 한 달을 계속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장이 당선이 돼서 오늘은 넘어간다 이러시더니 일주일 단위로 슬슬 이제 오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본인이 또 팔도 다쳐 계셨고 많이 아프신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자신이 아픈 거에 집중을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에 집중이 되면서 이제 팥이 참 원망스러우셨겠죠.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주시고 내가 돌을 씹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변상을 하라고 하시는 내용인데 어떻게 변상을 해야 되지? 그냥 돈 몇 푼으로 때울 일인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건 그럴 일이 아니다. 이분의 마음을 얻는 게 내가 중요한 방어책인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이고 저에게 정말 어떤 의도적으로 그게 뭐 좀 나쁜 고객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다면 아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본인이 참으시면서 저에게 어떤 거를 점점 요구해 오기 시작했다는 건 진짜 아프셨나 보다. 그리고 진짜 속상하셨나 보다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팔도 다치셔서 아프신데 뭐 이렇게 물건 하나 이렇게 뜯어서 지금 이쪽 팔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뜯어서 드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저는 오늘은 제가 고객님한테 절을 하루 드릴게요. 제가 돈 몇 푼으로 변상해드려서 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치과에도 가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치과에 갔더니 치료비 7,000원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한테 또 솔직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변상 받기도 애매하고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너무 속상하다.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래드리는 게 나에게 주어진 숙제다 생각을 해서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럼 오늘 하루는 고객님하고 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뵀어요. 찾아가서 그분을 제 차에다가 태우고 모시고 팔이 일단 아프시니까 이는 뭐 당장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모시고 쑥뜸 받는 데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쑥뜸을 받으시고 1시간 넘게 깊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뿌듯해지셨겠죠. 그리고 모시고 가는 시간 또 끝나고 나서 맛있게 점심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모시고 오는 시간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정말 그야말로 절친이 됐습니다. 저보다 한 10살이 많으신 어르신인데 친구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라면 이제 뭐든지 믿어주시고 또 때로는 저희 떡도 많이 팔아주세요. 최고의 그 개인 판매자가 되셨는데 이게 바로 저에게 첫 번째 스토리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스토리라는 건 뭐 이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고객과 감동한 이야기 하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맨드롱 오메기떡 사장은 이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맨드롱인가 보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뭐 자랑 삼아 떠들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지금 좀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또 그분께서 저의 친구 되신 분께서도 많이 또 소문도 내주셨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제품에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상점에 큰 스토리로 경쟁력이 됩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상점 주인이라면 누구나 찾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스토리의 기본 요소 1입니다. 오메기떡은 제주에서 존재하는 그 오메기떡 공장이요 300여 개가 넘습니다. 뭐 오메기떡 하면은 그 제주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어요. 동문시장, 올레시장 유명한 곳인데 시장에 가면 가장 흔하게 파는 거 뭐 한라봉, 오메기떡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후발주자였어요. 지난 20년 동안 인기 제주 특산품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가 워낙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거는 뭐 또 다른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장이더라고요. 제가 멋모르고 겁없이 섣부르게 뛰어든 그 유튜브라는 판매 그 채널은 굉장히 이제는 조금 또 고객들의 니즈가 떨어지면서 좀 시들해질 수도 있었고 제가 너무 방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믿고 시작을 했다가 정말 큰 코를 많이 다쳤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과는 좀 다르게 아직은 남들이 만들지 않은 좀 경쟁력 있는 떡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남들이 하지 않은 짓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인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오메기떡은 다행히도 저에게는 다행인데요. 대부분의 그 재료가 중국산 팥을 씁니다. 대부분 중국산 내지는 수입산 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오메기떡을 한번 드신 분들은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찾기가 참 어려운 떡이더라고요. 우리가 좀 너무 달거나 좀 인위적으로 단 게 섞여 있는 것들을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고 나면 또 찾기가 힘든데 이거를 중국산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대부분 오메기떡 하면 전통 음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 국산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니었어요. 300군데 이상이 다 중국산 팥을 쓰고 있고 그 중에 국산 재료를 사용해서 오메기떡을 만들고 있는 곳은 5, 6군데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 5, 6군데를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국내산 팥과 제주 참쑥을 사용을 했습니다. 쑥도 그 오메기떡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찹쌀, 쑥, 그다음에 앙금인데요. 그 찹쌀은 뭐 다들 대부분 국산을 쓰세요. 근데 뭐 팥은 왜 국산을 쓰기가 어렵냐면 단가가 거의 한 5배가 차이가 납니다. 국산 팥하고 중국산 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도저히 가격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쉽고 싸게 선택할 수 있는 중국산을 많이 선택들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제가 당당히 국산을 선택을 하면 이게 국산이야, 기존 거는 중국산이야, 그러니까 국산을 드세요 라고 막 강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산 버리고 국산 쪽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계세요.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래도 오메기 떡은 뭐 전통이니까, 제주에서 만든 거니까 그냥 중국산이면 어때? 이런 마음들로 많이들 싼 거를 택하시더라고요. 저렴한 떡 시장이었는데 제가 이걸 고가 시장으로 가지고 온 거죠. 100% 국산 팥과 미스트를 사용하는 쑥이 아니고 제주산 진짜 참쑥, 명품 수제 오메기 떡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무색소 무방부제는 기본이고요. 거기다 한술 더 떴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앙금도 그냥 국산 앙금을 써도 되는데, 기왕이면은 뭐 어차피 그냥 이렇게 된 거 진짜 최고를 해보자 생각을 해서 앙금 중에 또 최고가 뭔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잘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어르신분 중에 한 분이 그 강남에 있는 소적도라는 팥앙금 전문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계약 재배를 하셔가지고 또 유기농 설탕을 넣으셔서 다 수제로 만드시는 최고의 팥앙금을 만드는 회사가 소적도예요. 유명한 또 팥 전문 카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앙금을 공급을 받기로 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냥 확 경쟁력을 두는 떡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도록 오메기 떡은 100% 국내산이고 제주 참쑥인데, 제가 걷기로 한 길이 이게 과연 잘한 건지, 제주도 현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 오메기 떡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또 만들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건데 육지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 덜 신뢰하시고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공장이 제주도에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건 좀 소적도에 대한 소개가 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떡은 5가지인데요. 그 중에 4가지, 견과류, 흑임자, 그리고 보시면 콩가루, 팥 오메기가 있죠. 많은 분들이 오메기 떡 오리지널 하면 주로 팥고물이 묻어있는 팥 오메기 떡을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오메기 떡은 그 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메기라는 뜻 자체가 좁쌀이라는 뜻이에요. 차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 방언인데요. 옛날 없던 시절에 좁쌀로 술을 담그고 남겨진 그 좁쌀 찌끼미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아주 맛없는 떡이래요. 그래서 제주도 현지 분들은 오메기 떡은 굉장히 맛없는 떡이라고 인식하시고 절대 안 드신대요. 근데 아마 그 예전에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잘 응용을 해서 그 안에 팥 앙금을 넣으시고 팥 오메기로 시작을 하신 게 아마도 팥 오메기 떡해서 이게 오리지널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제 고물들을 다양하게 콩가루도 묻히고 견과류도 묻히고 흑임자도 묻히고, 가장 대중적으로 4가지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걸 저희는 봤습니다. 다른 곳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는 이 참쑥 맛이라는 건데요. 참쑥 맛 오메기 떡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오메기 떡에는 아무 고물이 묻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쑥과 찹쌀로만 만들어지는 게 정통인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밥알을 으깨지 않고 밥알이 씹히게 만든 그 참쑥맛 오메기 떡이 다른 곳에는 있지 않은 좀 경쟁력 있는 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남들이 만들어낸 흔한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서 남들이 하지 않은 거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미엄급 재료만을 엄선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주도는 또 그 특산품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아요. 제 자본만 가지고는 사업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제주가 그 오메기 떡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데 과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오메기 떡 너무 후발주자고 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거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많이 절망을 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남들이 하지 않은 거 찾아봐야 되는데 하고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를 시작했어요. 아직 남들이 만들지 않은 오메기 떡이 뭐가 있을까? 제주의 특산품이 뭐가 있을까? 공모를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의외의 제품을 제가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메밀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메밀은 우리 인식 속에는 이효 속의 메밀꽃 필 무렵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원산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참 우습게도 제주도가 1등이더라고요. 제주도가 전국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70%까지 생산을 한답니다. 지금은 약간 줄기는 했지만 강원도가 제주도 메밀을 수입해다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정도로 제주도 메밀이 최고라고 해요. 근데 메밀로다가 오메기떡을 만들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메밀이라는 성분 자체가 떡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곡물이라고 해요. 아무도 메밀에다가 떡? 이거는 생각도 못했고, 저도 저희 떡을 만들어 주시는 기술자분에게 제가 메밀을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메밀 오메기떡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이제 욕을 엄청 먹었죠. 무슨 메밀로 오메기떡을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근데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왠지 이거 넣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가 메밀이 1등인데 왜 이거를 강원도한테 뺏겼지? 그 스토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메밀 1등 제주, 이 스토리를 가져와서 이걸 우리 떡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 떡이 제주 메밀 오메기 떡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메기 떡으로 1등 해볼 수 있겠다라는 최고의 아이템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주의 메밀은 전국 대비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전국 1위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또 보면 관광의 소재로도 많이 좀 지원을 받고 있는 곡물이고요. 전국 최대 제주에서도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주가 1등이라는 걸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떡을 만들면 제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메밀로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우겼어요. 한번 메밀 오메기떡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만들어줘 보세요. 그래서 기술자분한테 사정을 해서 진짜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미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지금 저희가 만든 메밀 오메기떡 이미지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참 맛있어요. 그리고 쑥과 굉장한 궁합을, 그러니까 식품 영양학적으로 굉장한 궁합을 이루고 있고요. 한의학적인 근거도 제가 찾아서 그 성분에서나 함께 조합을 이루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식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받았고, 이걸 가지고 이 식감도요 굉장히 찰지고,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오메기떡 막 고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먹기가 조금 사람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막 고물이 떨어지니까 옷에도 묻고 막 입에도 묻고 하는데, 얘는 아무 고물이 안 묻어요.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고 굉장히 찰지고 쫄깃쫄깃하니까 먹고 나면 굉장히 또 기분도 좋고요. 이게 또 앙금하고 만나면서 좀 더 단맛이 극대화되는 게 있어요. 저희 앙금이 되게 달지가 않아요. 아주 기분 좋은 단맛이거든요.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 이거 먹고 나면 계속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먹으면 질리는 그런 싸구려 단맛이 아니고 정말 고급스러운 단맛이거든요. 그 단맛에다가 메밀의 식감이 또 더해지니까 요거는 좀 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이 메밀 오메기떡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의 좀 전망이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패키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드시는 전통 오메기가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메기떡을 좋아합니다. 떡을 좋아해요. 근데 떡 좋아하는 그 마니아들한테 요 앙금 맛있게 들어가 있는 오메기떡은 또 드셔보신 분들은 아주 그냥 푹 빠져드는 특산품인데, 자, 넘어가시고, 제가 지금 메밀떡을 만들어 보려고 메밀을 찾아서 제주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메밀 마을을 찾았어요. 메밀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밀 마을이 한라산 아래 천마을이라는 아주 예쁜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제주 메밀 마을이었어요. 그 메밀 마을 안에 우리 메밀 오메기떡을 납품을 해야겠다. 굉장히 유명한 메밀 국수집이 있어요. 메밀 오메기떡이 나오면, 저희는 아직 오프라인 매장이 없거든요. 생산되는 공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는 굉장히 위험한 걸 수 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 참 필요하죠. 근데 아직 저에게는 그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또 단일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시장의 한켠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를 누군가에게 잘 되어지는 그 매장에 들어가서 함께 혼용될 수 있다면 이거 참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찾아다녔는데 그 메밀 마을에 좋은 메밀도 있었고 그래서 그 메밀을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저희 메밀 오메기떡도 만들어지고 또 그 메밀 마을에 있는 메밀 국수집에서 저희 떡이 납품이 또 역으로 들어가서 판매가 되어지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밀 마을 분들이 저희 떡을 드셔보시고 빨리 만들어 와라 기다리고 계셔서 저희 지금 패키지 개발에 들어가고 있죠. 젊은 층을 겨냥해서 좀 새로운 패키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떡은 떡 따와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떡 그 패키지들을 보면 대부분 막 이렇게 전통 문양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한국적이고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물론 그게 답이죠. 답인데 하나도 이렇게 예쁘게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요렇게 좀 트렌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기떡도 좀 떡스럽지 않게 좀 예쁘게 좀 만들어질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좀 SNS 마케팅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소분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개 단위로 작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트렌디죠. 작게 내가 일단 먹어보고 그 가치와 소장을 원하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거는 대량을 원치 않아요. 작게 구매해서 일단은 내가 반해야 되니까 반하게 만드는 떡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메기떡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젊은 친구들이 반하게 만드는 떡으로 만들고 싶다. 트렌디한 떡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브랜드화를 위해서 스토리 개발에 이제 패키지를 개발하는데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뭐 인스타라든가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MD 분들이 꼭 요청해 오는 게 저희께 기본적인 게 30개, 40개, 5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소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좀 예쁜 패키지에 담겨져야지만 젊은 분들이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이걸 많이 요구하시는데 제주의 한계가 뭐가 있냐면 소분 판매가 어려운 게 일단 택배비가 많이 비싸요. 택배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 가격 경쟁력에서 육지에서 판매되어지거나 제조되는 제품들하고 견주어서 이걸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많이 담아져야지만 이게 단가가 좀 남겨지는 거니까. 근데 이 소분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소분 판매를 위해서 소비자가 부담을 줄이고 가볍게 선택하고 또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찾아다니면서 물류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물류센터를 찾았고 물류센터에 떡이 올려져서 거기서 소분 판매되어질 수 있는 지금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이 지나고 나면 한 10개 정도 소분 판매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지금 보시면 패키지에 10개 들어가는 패키지를 개발을 했고요. 메밀 오메기떡집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 포장지인데요. 남들이 보고 있는 전통 문양이 아니죠. 뭐 쿠키 포장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떡스럽지 않은데 예쁘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하는 의외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SNS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나오면 바로 출시가 돼서 좀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다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또 청보리 오메기떡인데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게 메밀뿐만 아니라 청보리도 많이 유명해요. 청보리를 가지고 오메기떡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한번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차 프로젝트죠. 보여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안에 또 제품의 성분들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드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보리빵은 많은데 보리떡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가 또 제주도가 의외로 초당 옥수수가 또 유명해요. 그래서 옥수수가 들어가 있는 옥수수 오메기떡을 만들려고 지금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양 성분이나 뭐 맛,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오메기 떡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밀마을에 가면 메밀로 만들어지는 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트렌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오메기 떡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 이런 데 이렇게 단체로 공급되어지는 떡들을 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아주 손쉽게 구해지는 게 이제 꿀송이 오메기 떡이 꿀떡인데요. 꿀떡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냥 합성 색소를 첨가해서 색소를 넣고 안에는 꿀이 아니라 설탕물을 넣죠. 설탕물로 만들어진 떡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메밀 꿀이 들어간 꿀송이 오메기 떡을 또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0% 수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떡인데요. 그 안에 이제 얹어지는 칼라도 천연으로 제주 야생화로 색을 내서 오메기 떡이 인공 색소를 첨가하지 않고 천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들을 지금 찾아서 또 꿀송이 오메기 떡이 출시 예정입니다. 제주의 전통 특산품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찾아서 입혀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게 떡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제품은 시즌을 타잖아요. 한번 시작해서 이게 절기가 추석과 설 이런 명절 때 되면은 대박 히트를 치죠. 근데 이제 일상적인 시간에서는 굉장히 이 지출과 수입에 높낮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또 매출이 뚝 떨어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자기 제품을 판매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 비수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1년 내내 성수기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년 내내 성수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떡이 1년 내내 성수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매달 판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판매하는 방법은 또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것도 역시 트렌디하게 뭔가 입혀야 되는데 패키지가 답이었어요. 패키지가 새로 개발이 되면 저는 서울에 가지고 와서 좀 트렌디한 샵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샵에 들어가고 그 샵들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좀 예쁘니까 먹어보고 싶다. 요즘은 예뻐야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쪽에다가 좀 많이 저희는 제품의 경쟁력과 맛에는 일단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만지고 싶은 떡이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후발주자로 시작한 오메기 떡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최고급의 재료들을 다 사용해 봤지만 이미 고정화된 오메기 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는 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만의 마니아가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이 좋아하는 떡으로 가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아가 생겨야지만 오랫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팬을 만들자고요. 팬을 만들고 팬들과 오래 가려면 그들이 반해서 사랑스러워서 먹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담긴 오메기 떡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바로 오메기 떡 마을을 또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메밀 마을을 찾아갔을 때, 제주에 가면 여러 가지 테마파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마을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오메기 떡집이 많은데, 오메기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메밀 마을을 찾아가서 메밀 마을을 만들어내신 그 마을을 예쁘게 조성하신 5년 동안 만드신 이장님이 계세요. 이장님이 올해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너무 총명하시고 생각이 저보다 더 트렌디하신 분이세요. 대화에 막힘이 없는 분인데 바로 저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이라는 네임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그 브랜드명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장님 제가 오메기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메밀 마을에 오메기 마을이 생기면 저희 오메기 떡이 1년 내내 이렇게 팔리고 안 팔리고 제가 고민하지 않고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그냥 꾸준히 팔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샵으로 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메기 마을을 좀 한켠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너무나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지금 같이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메밀 마을에서 가서 보시면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요. 뭐 한라산 아래 첫 마을 검색을 하시면 또 홈페이지도 보이시는데요. 메밀 마을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오셔야지만 먹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기 떡은 내보내는 컨텐츠잖아요. 메밀이 제주에서 유명하구나. 요걸 가지고 많은 곳에 이야기를 뿌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신 거죠. 이쪽 분들도 좋다. 메밀 오메기떡 한번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 같이 오메기떡 체험할 수 있는 만들어서 체험해 볼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그런 것도 한번 한켠에 만들어 보고 또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 매장에서 메밀 오메기떡 직접 납품해서 같이 판매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가족처럼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요 메밀 마을을 비롯해서 제가 그 이제 메밀 오메기떡 하나로 인해서 제주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작은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지는 잠시 후 이제 2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많이 횡설수설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셨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주셨네요. 네, 사업 초반에 제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는 오메기떡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뭐 제조 유통을 전혀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한 분야였어요. 정말 겁없이 덤볐기 때문에 이게 식품 제조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다행히 이제 남편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통 판매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 남편은 제조와 생산에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 분야를 나눠서 열심히 이제 하면서 점점 이제 전문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겠죠.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전혀 모르는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00군데 이상의 이미 선배 오메기떡 시장이 있고 가격대가 너무나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저희가 국산을 선택을 했는데 가격이 2배 이상 되는 재료 판매가를 설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어려움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주신 질문이 사업하면서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가장 첫 번째 남는 에피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팥떡 드시다가 돌 씹으신 그 고객님이 저하고 지금 절친이 되신 거. 참 제가 고객 응대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게 가장 크게 남는 에피소드고요. 그렇죠. 고객 응대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 다양한 그 응대를 하는 속에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던 게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이분이 떡 하나 더 얻어먹자고 뭐 굳지도 않은 떡을 굳었다, 뭐 떡이 맛이 없다, 뭐가 잘못됐다 하고 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철저하게 속아드리자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거 떡 몇 푼 아끼기 위해서 고객을 잃지는 않겠다는 그냥 마음으로 무조건 다시 새로 보내드렸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응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적으로 돌아설 뻔했던 고객들이 지금은 아주 최고의 단골들이 되셨죠.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낸 거, 고객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일이 제일 잘한 일 같고 그게 지금 저에게도 가장 에피소드로 많이 남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식재료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식재료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재료를 다 쓰고 있죠. 누구에게 내놔도 손색이 없고 뭐 앙금을 비롯해서 쑥, 팥에 이르기까지 아마 저희 그 제품력만큼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남들이 시작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제주에서만 만들 수 있는 메밀 오메기떡을 시작을 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더 많은 좋은 재료들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은 합니다.
예, 오늘 뭐 좀 두서없이 여러분 앞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전통적인 오메기 떡이 트렌디하게 변신할 수 있는 데에는 스토리의 요소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없는 스토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흔하디 흔하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시장을 뚫고 이겨나가지 하고 캄캄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답은 있는데 그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에 있고요. 고객들은 맛과 제품이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현대가 원하는, 옛날 전통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요. 현대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가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질문 주셨네요. 식품 제조업 허가가 많이 까다로웠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그게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식품 제조업은 나라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굉장히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못하는 걸 지적하고 뭐 잡아내고 뭐 지적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한 작은 곳이라도 좀 성공시켜 주려는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저는 좀 깨달았고, 처음엔 저도 많이 겁이 났죠. 법을 잘 모르니까. 제조법이 좀 많이 까다로운데 법을 어겨서 나도 모르게 어겨서 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다 물어보고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너무나 친절하게 다 이렇게 도와주셨고 해결해 주시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일단은 1부 강의 마치고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